건 없죠. 오늘은 이 앞부분에 문제가 어느 영역이 좀 집중 배치된 것 같니? 앞부분의 영역. 그냥 풀었어? 아, 문제 풀라니까 푼다. 자, 여기가 화법과 장문 영역이에요. 아직 현실적으로 와닿진 않겠지만 곧 있으면 여러분들 이제 선택 과목 선택해야 되잖아. 업무할지 화작할지 고민되잖아. 그치? 근데 이제 화작 같은 경우, 화법과 장문 같은 경우는요. 보통 많이 선택을 해요. 한 70% 된 학생들이 선택을 하는 이유가 그렇게 공부할 게 많이 없어. 그냥 문제 푸는 연습하면 돼. 심지어 한 학기 동안 우리 올해 상반기에 3학년 학생들도 그랬고요. 광동고 3학년은 화법과 장문 선택했을 때는 그냥 화법과 장문 문제를 쭉 풀었어요. 거기서 이제 변형해서 내신 문제 나오고. 근데 다른 학교 같은 경우는 의고라던가 경민고 같은 경우는요. 화법과 장문이라고 해놓고서는 문학을 가르치거나 혹은 문법을 가르치기도 해요. 왜 그럴까? 화법과 장문은 가르쳐야 될 이론이 여러분들 수준에서는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막 이론적으로 막 개념적으로 막 알려주는 건 별로 없어. 야, 이건 이거야, 이건 이거야. 그리고 이럴 때는 어떻게 풀어야 돼. 그래서 결국은 문제 푸는 방법들을 많이 알려주는 게 최고거든. 오늘도 이 화법과 장문 문제 풀어내는 데 있어서 제가 기본적인 개념은 하나 위에다 적어 놓을게요. 그거를 같이 한번 적어 놓읍시다. 자, 화법과 장문을 문제 풀 때는 이 패턴이에요. 계획하기, 그리고 내용 생성하기. 예전에도 한번 설명했을 텐데, 그리고 내용 조직하기, 표현하기. 여기서 이제 갈립니다. 화법 같은 경우는 청중의 평가 문제로 평가하기. 장문 같은 경우는요, 고쳐쓰기로. 이 기본 틀 안에서 문제화시키는 거예요. 비문학 풀듯이 풀면 되나 싶기도 하지만 약간 비슷한 느낌들이 있어. 그걸 오늘 집중적으로 설명드릴 거예요. 선생들의 대화 속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읽는 거니까 화법 문제가 여기서는 출제가 됐고요. 자, 문제 유형을 보면서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초점을 맞출게요. 자, 1번 문제. 학생 2의 말하기 방식이라고 할 때 이 말하기 방식, 이 느낌. 그리고 문제 풀었던 분들한테 물어보자. 가장 적절한 것은 이거 어떻게 답을 찾았니? 다 풀었으니까 대답은 해줘야지. 어떻게 찾았니? 그냥 찾았어? 그냥 그런 거 같아? 그냥 그런 거 같아. 자, 위에다가 좀 유치하지만 써주세요. 있는 것 고르기. 유치하지만 써놔야 돼.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고 바로 어떻게 풀지가 반응이 돼야 돼. 바로 이거는 몸으로 반응이 돼야지 시간도 빨라지고 정확성도 높아져요. 이 말하기 방식이 있는 거 고르면 되는 거예요. 적절한 거예요. 그러면은 자 만약에 1번을 봤는데 여기 있어. 그럼 그게 답이야. 2, 3, 4, 5번은 읽을 필요가 없어 사실은. 근데 답은 3번이거든요. 왜 3번일까? 상대방의 질문에 대해 질문 나와야 되겠죠? 해결 방안 제시하는 거 나와야 되겠죠? 그럼 질문 나오니 학생 2에서 자 앞에 질문 이건 어떨까 제시하고 있고 또 학생 2의 질문 어디서 얻어야 될지 질문에 대해서 여기서 찾으면 돼 해결 방안 나오고 있죠. 그냥 있으면 찾으면 되는 문제의 유형이에요. 자 이런 문제 유형은 합법과 장문의 특수한 케이스냐 아니 이게 비슷해 문학에서의 표현법 찾기랑 뒤에서 이제 표현법 찾기 문제도 있잖아요. 거기서 한번 비슷한 느낌으로 찾아보면 될 거고. 자, 이 말하기 방식 문제는요, 지금 이 표현하는 단계에서 지금 일어나는 문제를 얘기한 거고요. 두 번째, 발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검색한 인터넷 게시판의 일부입니다. 이런 것들 찾았는데, 이런 것들 중 나에서 답을 확인할 수 없는 것을 고르세요라는 이 문제의 의도는 또 써놓을까요? 자, 있는 것 고르기니? 아니지, 얘는 없는 것 고르기. 없으면 돼. 근데 없는 게 눈에 딱 띄니? 아니지. 있는 거 4개 찾고 이거 없네? 그렇게 찾아줘야 되는 거예요.
뭐가 없어요? 4번이 없죠. 다른 것들은 다 있으면 읽고 지워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어디에서 유형화된 거냐면요. 준비하는 과정에서 검색해서 자료를 찾은 거예요. 자, 자료 찾기 문제는요. 내용 생성하기에 들어가요. 내용 생성하기가 자료 검색해갖고 또는 글쓰기 자료를 검색해갖고 글을 찾아줄 때 연결해주는 문제 유형이 내용 생성에 대한 문제고요. 없는 거 고르기예요. 자, 3번은 자, 평가라고 했으니까 우리 앞에서 화법과 작문에서 평가하기 문제겠죠. 자, 이 평가하기 부분을 이 사람의 말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정밀하게 평가를 해보라는 거고요. 적절하지 않은 것 고르라고 했으니까 분명히 틀린 것 고르는 거고 또는 없는 것 고르는 걸 거예요. 그런데 자, 전달 목적에 맞는 화제를 선정하는가. 자, 전달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발표라고 하는 목적이거든요. 우리 발표라는 거 여러분들 학교에서 많이 해봤을 걸. 어떤 발표니? 내가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발표한 거지. 상대방이 알고 있는 데에서 내가 또 발표하는 거니? 아닐 거야. 그치? 상대방이 모를 때 정보 전달의 목적으로 발표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정보 전달의 목적, 알지 못하는 화제에 대해서 관련 정보 전달하고 있고 적절하네요. 두 번째, 자료를 활용하고 있군. 자, 자료 제시 문제. 내용 생성해서 자료를 활용하는지 어디서 찾을 수 있니? 괄호를 보면 되겠지? 괄호 어디 나왔어? 사진을 보여줬는지 시각자료. 지도를 보여줬는지 시각자료. 맞네요. 출처에 대해서도 언급이 됐는지 자, 이 자료는 어디서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자료 출처 꼭 공개해야 됩니다. 어디서 퍼왔는지. 또 4번에 발표 시간을 고려하여 발표 내용을 전달하고 있는가 고려했다는 거는요. 원래 계획하는 바가 있지만 그것을 다 하지 않고 시간이 지금 몇 시야? 9시 9분이야? 큰일 났네. 나 이거 다 수업하면 한 11시쯤 끝나겠는데? 그럼 11시까지 해야 되니? 아니야? 왜? 왜? 야, 그래. 수업 시간을 고려하여 내가 수업 내용을 조정해야 되지. 그게 여러분들 발표에서도 일어나야 돼. 발표 시간을 계속 확인하면서 이거 시간을 조절해야 돼. 이 부분은 어디서 나왔니? 여기서 나오잖아. 그치? 원래 이렇게 했는데 시간 관계상 빠르게 압축해 드릴게요. 라고. 자, 그럼 5번을 한번 보자. 5번은 없나? 아니야, 있어. 질문 나올걸? 질문 되게 많이 나온다. 하나, 둘. 그래. 자, 이게 질문은 나오지만 발표 내용에 대한 확인 질문이니까 그럼 이 맥락을 한번 보셔야 돼요. 자, 여러분은 이 숫자 구성에 대해서 아시나요? 이거는 내가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는 질문이니 이런 질문의 유형은요. 주의 환기 혹은 배경 지식 점검에 대한 질문인 거예요. 두 번째 질문도 마찬가지야. 왜 우편번호 바꿨는지 아니? 이거는 내가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는 질문이야? 아니잖아. 여러분들 이거 왜 바꿨는지 알아? 라고 배경 지식 혹은 주의 환기. 주의 환기라는 건 뭐지? 주의 집중시키게 하는 거예요.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장점은 무엇일까요? 장점 알고 있니? 물어보고 있는 거지. 혹은 생각해봤어? 발표한 내용에 대한 확인이 틀렸죠. 질문은 있지만 이거에 대한 설명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 없내를 찾는 것보다 이거는 설명이 틀렸구나라고 해서 넘어가면 되겠죠. 자, 여전히 위에다가 또 한 번 씁시다. 장문의 과정 또는 화법의 과정. 계획 신성 조직 표현, 계획 신성 조직 표현. 조금 귀찮지만 오늘 설명 아예 화법과 장문은 맛보기로 끝내주려고 그래. 자, 계획하기, 생성, 내용 생성하기, 내용 조직하기, 표현하기. 자, 앞에서는 제가 아주 플레이어로 다 써줬지만 이제 계획 생성 조직 표현은 그 단계를 다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서는 장문이니까 고쳐쓰기가 나와야 되겠죠? 이때 장문에서는요, 이 계획하기 단계를 장문 상황이라고 줘요.
그럼 이 작문 상황에서는 우리가 뭘 찾아줘야 되냐? 자, 네 가지를 찾아줘야 돼요. 주제, 목적, 독자, 매체. 라고 하는 이 상황을 우리는 다 찾아줄 수 있을 만큼 찾아줘야 돼. 물론 없는 경우도 있어. 없는 경우도 있어. 그럼 여기서 없는 것부터 한번 찾아볼까? 작문 상황 요 두 줄에 해당하는 거에서 주제, 목적, 독자, 매체에서 찾아지지 않는 거. 독자 안 나왔지? 매체도 아리까리에 글을 쓴다고 했으니까 뭔가 진짜 이렇게 종이에다 쓰는 건지 아니면은 인터넷에 쓰는 건지는 아직 몰라. 근데 주제도 도시광산의 어려운 점, 이것이 하나의 주제가 되겠죠. 근데 목적이 애매해. 목적은 세상에 우리 이 목적, 우리가 뭐 글 쓰는 목적이라든가 말하는 목적은요, 단순화시켜서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세상에 우리 말하는 거나 표현하는 목적은요,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설명하기와 설득하기. 모든 말하기는요, 설명 아니면 설득으로 우리가 대응시킬 수 있을 거야. 아닌 경우 있나? 명령하는 거? 명령은 그 사람의 행동을 하도록 설득하는 거거든. 뭐가 있을까? 내 감탄? 나 이거 이렇게 느꼈어요. 그건 내 감정을 설명하는 거. 세상의 모든 말하기는요, 설명 아니면 설득이에요. 그래서 목적을 생각할 때는요, 이 둘 중에 하나를 꼭 생각하셔야 되고, 혹은 이 둘이 양념 반, 프라이드 반처럼 같이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럼 밑에는 자 설명일까 설득일까 어디를 보면서 알 수 있어? 계열을 보면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 설명도 했을 거고요. 필요성에 대한 설명도 했을 거지만 서비스도 동참해 주세요. 관심 좀 가져주세요. 라고 하는 약간의 설득까지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자, 항상 우리가 목적을 바라볼 때는 설명하면 설득 이 두 가지예요. 자, 그럴 때 이 개요라고 하는 이 부분은요. 내용을 조직하는 여기에 들어가요. 개요 짜기. 내가 이거를 왜 하냐면 여러분들 내가 글쓰기 특강을 해서 이 내용을 엄청나게 준비해놨거든. 근데 글쓰기 특강을 못하게 됐어. 그래서 아쉬워서 수업 시간에 그럼 좀 해줘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생성도 자료 찾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료를 찾으면 그것을 선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용 생성하는 단계에서는 자료를 찾고 선별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고요. 조직하기 단계에서는 이렇게 계율을 짜는 거예요. 근데 가끔 요 계획하기 단계가 아니라 이 표현, 말과 혹은 글을 표현하는 게 있어서 바로 앞 단계의 계율을 계획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말하기 계획 혹은 글쓰기 계획이다 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계획이라는 단어가 두 군데서 쓰여서 좀 주의하기도 해야 돼요. 그래서 계획하기는 장문 상황이라고 요새 많이 표현을 해요. 요새 버전의 교육과정에서는. 화법과 장문은요. 문제가 이 안에서 나온다고요. 이 안에서. 다 이 안에서 걸려서 나와요. 그래서 바로바로 빨리빨리 파악해서 빨리빨리 풀어주는 연습을 하면 돼요. 보통 2학년 모의고사에서 이 화법과 장문은 1번부터 10번까지 10문제 나오잖아. 빨리 풀면은 11분 컷이다. 말도 안 되지. 빨리 푸는 사람들은 그 이하도 빨리빨리 풀리거든. 이런 내용들이 다 머릿속에 있으면. 자, 그럼 밑에 이제 초고라고 하는 거는 처음 쓴 글이지? 처음 쓴 글은 완벽하니? 아니지? 그럼 뭐 해야 돼? 고쳐쓰기를 하겠지. 자, 5번 문제 그럼 문제 유형을 한번 보자. 자, 초고를 수정 보완하는 것에서 자료를 활용했대. 자, 자료 활용 문제는 자료를 찾아서 선별해서 적어주세요 라고 하는 내용 생성과 관련된 건데 자, 여기부터는 좀 어려워요. 이 자료 제시 문제가 우리 화법과 장문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어려운 문제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냥 눈에는 이거 그래프구나 이거 표구나 라고 보고 넘기는 게 아니라 얘를 분석해야 돼. 분석이란 건 여러분들이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이것도 분석해야 돼요. 분석이란 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걸 보고 우리는 무슨 생각이 드니? 가를 보고 전 세계 자원 채굴이
점점 줄어드는구나. 특히 고갈되는구나. 아, 문제가 생겼구나. 라는 느낌. 이게 생각이야, 분석이야. 얘들아, 분석하기 뭐 어려운 것도 아니야. 말만 그럴싸하지. 자, 밑에. 그럼 이 표를 보고 뭘 분석할 건데? 휴대전화, 액정 모니터 얘네들을 보니까 아, 이 희소금속이 많이 들어있어. 생각보다 많이 들어있어. 근데 한 해에 이렇게 많은 폐가전이 발생이 하면서 그 안에 희소금속을 우리가 따져보니까 이게 얼마야? 이 돈을 차라리 날 줘라. 엄청난 가치가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은 자 이렇게 찾은 자료를 어디다 쓸 건데 어디에 넣어서 글을 조금 더 보완할 거니? 라고 하는 설명이 선택지에 나와 있죠. 그러면은 자, 요 두 가지만 비교를 하자. 1번과 3번, 답은 3번인데 자, 나라고 하는 이 표는 폐가전제품에 환유된 요 경제적 가치를 어디 나와 있어요? 요 경제적 가치를 이 문단에 추가해서 둘째 문단에 추가해서 요 필요성을 부각한대. 이 필요성을 왜 부각해요? 글의 목적은 이것을 강조하고 싶거든. 그렇죠? 그런 목적에도 걸맞게 자료가 활용된 거 맞네요. 그렇게 생각할 게 좀 많아요. 그래서 어렵다고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는 흔히 얘기하는 사고력 제시 문제예요. 사고력 문제야. 근데 이걸 사고력이라기엔 사실 조금 여러분들을 무시한 것도 아니고. 근데 1번은 그럼 왜 안 되는지 한번 보자. 1번은 왜 안 될까? 자, 이 가의 그래프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봐. 이 그래프를 봤는데, 뭐 첫째 단락에 추가하여 도시광산의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드러낸대. 자, 이 그래프의 내용이 도시광산의 어려움과 연결될 수 있겠니? 여러분들 그렇게 분석이 돼? 이것만 보고 도시광산이 어렵다라는 게 파악이 되니? 아니지, 그렇게 쓸 수 없는 자리지. 그렇게 연결해 보는 거예요. 자, 반대로도 우리는 또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런 그래프의 분석이 조금이라도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면 그건 인정이에요. 일단 조금이라도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 일단은 여러분들이 염두에 둬야 돼요. 무조건 무시하면 안 돼. 이 얘기는 잠깐 다른 얘기를 할 건데, 자, 이게 결국 이런 식으로 근거가 될 수 있니? 이 자료가 근거가 될 수 있니? 라는 그런 문제 유형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주장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다른 내용인데, 이 자료 제시 문제가 근거가 된다는 거는 우리가 어떤 주장을 할 때 여러분들 이 주장의 근거가 그냥 내 뇌피셜이야. 그러면 여러분들 설득이 돼? 안 되지. 그럼 여러분들 주장할 때 야, 네 뇌피셜 말고 뭘 대보라고 하니? 잠깐만. 근거 혹은 이유 이런 거 대보라고 하지. 그렇죠? 근데 이 근거랑 이유는요. 사실 미묘한 차이는 있어요. 근거와 이유는 미묘한 차이가 있어. 주장은 여러분들의 말이고 근거는요. 데이터예요. 팩트예요. 그럼 이 팩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게 되거든. 어떤 해석, 데이터를 보고.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보고 우리는 지금 분석을 했잖아. 해석을 했잖아. 그 해석이 이유예요. 우리 근거와 이유는 좀 달라요. 근데 우리 같이 쓰지 사실. 그러니까 조금의 해석의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여지가 있는 거지. 다른 이유로 있어. 그러니까 같은 상황을 보고 같은 데이터를 보고 같은 표를 봤는데 사람들마다 해석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어. 다른 이유로 우리가 적합하게 쓰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요거는 항상 꼭 염두에 둬야 돼. 어떤 주장에 있어서 같은 데이터를 보고도 다르게 분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요 5번 문제는 여기 있는 자료 찾기 문제였고요. 6번 문제 가봅시다. 자, 6번, 미안해, 여기. 4번 문제가 빠졌네. 자, 초고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개요이익. 얘네들이
여기에 반영되지 않는 것을 찾으라는 거지. 그러면 이거는 있는 거 찾으라는 거니 없는 거 찾으라는 거니? 없는 거. 없는 것 고르기. 쉬운 문제죠? 있네, 없네로 찾는 거예요. 6번 갑시다. 자, 이 개요 A에 따라 작성된 A의 내용인데, 자, 요거는 여기 조건이 나와요. 첫 번째, 필요성 얘기해 주세요. 두 번째, 관심을 촉구하세요. 자, 이 조건을 주고요. 이 말에 적합한 내용을 찾아주세요 라는 건데, 이게 전형적인 고쳐쓰기 문제 유형이에요. 어떤 1번, 2번 혹은 3번의 조건을 주고요. 이 조건에 맞게 그 안을 쓰세요 라는 거. 찾아볼까? 답은 3번인데, 첫 번째 조건, 도시광산의 필요성. 1번 내용이죠. 1번 조건이죠. 그래서 관심을 가집시다 라고 하는 2번 조건을 여기서 찾을 수 있네요. 그 조건들이 있는지 없는지 찾아주시면 돼요. 가끔 뭐 비유적으로 쓰세요. 뭐 여기서 주로 나오는 게 비유적 표현을 찾으세요 라고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럼 비유적 표현을 찾아주기도 해야 되겠지. 혹은 뭐 권유하세요. 혹은 뭐 의문형으로 종결하세요. 이런 식으로 조건을 여러 가지 주기도 합니다. 그 조건에 맞게만 찾아주면 돼요. 그렇게 아마 찾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니까 넘어가서. 자, 7번은 알 수 있는 내용이네요. 이 알 수 있는 내용 같은 경우는 내용일치 문제예요. 내용일치 문제는 지문을 정리하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건데, 자, 이거는 적절한 거는 답을 하나 찾아놓고서 아닌 이유만 빠르게 한번 얘기 한번 해보자. 자, 1번이 틀린 이유. 1번은 왜 틀렸니? 2번은 왜 틀렸니? 응? 꾸준한 거 X. 4번은 왜 틀렸니? 여기가 틀렸지? 5번은 왜 틀렸니? 이런 것들 틀렸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확실하게 맞는 거 하나만 골라주시면 되는 거고. 자, 기억의 입장과 니은의 입장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반영해서 읽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답은 왜 적절하지 않은 게 2번이야? 기억은 보기의 작품을 보이는 대로 재현하는 기법이래. 이거 보이는 대로 그린 것 같아? 이거 사실적 재현이야? 아니지? 니은이라고 하면 모를까, 그쵸? 자, 9번 같은 경우는 우리 이런 어휘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한테 꼭 제가 얘기해요. 카드를 갖고 있어야 돼요. 3장의 카드. 서술어 자릿수, 유의어, 속성. 이때 속성을 따질 때는 구체적이냐 혹은 추상적이냐 정도까지만 따지면 돼요. 관념적이냐. 구체적인 거끼리 비교하진 않을 거야. 그래서 이 3장의 카드를 계속 막 쓰면서 물론 이거 문제는 너무 쉽지. 5번인데 그럼 5번을 우리 유의어 카드로 한번 써봅시다. 앞에서 돌아간다라고 얘기를 했지. 어떤 느낌이 어떤 유의어로 우리 쓸 수 있니? 새로운 출발로 선택한 방식이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어떤 유의어로 쓸 수 있니? 이때 유의어 할 때 한글도 되지만 영어도 괜찮아요. 오히려 영어 표현이 더 정확할 때도 많아. 그러니까 한글 유의어 써도 되고요. 영어 유의어로 영어로 번역해도 해도 돼요. 얘들아 이때 돌아간다는 건 영어로 리턴한다는 거지? 아니야? 리턴으로 연결되니? 되돌아간다. 그러면 자 여기서 리턴의 느낌 드는 거 그냥 딱 골라봐. 5번밖에 없지. 안 그래? 다른 게 리턴이 되니? 기계가 잘 리턴돼? 빙글빙글 잘 리턴돼? 우리는 리턴하면서 정신을 사? 우리는 리턴하면서 정신이 없어? 아니지? 자, 그러니까 유의어로 우리가 연결해주면은 답이 금방 보이기도 해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서술어 자릿수, 유의어, 속성이라고 하는 이런 카드들을 여러분들이 꼭 어휘 문제에서 갖고 있다가 거기에 적합한 방법들을 한번 꺼내보고 다른 거 꺼내보고 또 꺼내보는 거예요. 알겠죠? 혹은 2장, 3장 다 꺼낼 때도 있어요. 너무 어렵게 나오면은. 아직은 어렵게 나온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금방 골랐을 거예요. 물론 이거보다 느낌적인 느낌으로 푸는 게 제일 좋아요. 어휘 문제는 그냥 느낌적인 느낌으로 딱 골라주면 되는데 그래도 어려울 때는 이런 방법들을 다 동원을 한번 해보라는 얘기고
자, 남은 시간 동안 우리가 이 경제지문 간단하게 설명하고요. 뒤에 문학하면서 오늘은 문학 포인트 문제를 하나만 더 같이 볼 거예요. 자, 여기 경제지문이 조금 정리하기가 힘들었을 수도 있는데 이 정도는 근데 정리하셔야 돼요. 자, 빠르게 한번 읽어봅시다. 자, 연봉 3천만 원인 철수가 개업했대. 그래서 여유자금 2억에 1억의 은행 대출을 받아 소유하고 있는 제과점에 개업을 했습니다. 자기가 소유하고 있었대, 매장을. 그리고 총수입을 운영을 위해 명시적 비용으로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명시라는 단어가 얘들아 뭐니? 명시적 비용. 명시. 눈에 확실하게 명확하게 보이는 거. 여기서 보이지 않는 금액을 뭐라고 했어? 암묵적 비용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암묵적 비용에는 여러분들 뭐지 기회비용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잖아요. 그래서 명시적 비용은 3,600만 원이 이득이래. 연봉 3,600만 원에서 4,600만 원 벌었으니까 1,000만 원 이득 아니에요? 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진짜 이윤이 늘어난 것일까? 이렇게 질문한 이유는 뭐니? 진짜 늘었다고 보는 거야? 아니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 이런 회계학적 이유보다 자, 회계학적 이유는 한번 계산을 해볼까? 총수입에서 뭘 빼래요? 명시적 비용. 공식은 항상 정리해 주세요. 글로 표현되어 있다면 여러분들이 공식화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회계학적 이윤이에요. 근데 경제학적 이윤도 우리는 따져야 된대. 자, 경제학적 이윤은 그러면 어떻게 구성하는 거예요? 경제학적 이윤은 총수입에서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을 다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암묵적 비용까지 더해진 게 경제학적 이윤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암묵적 비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의가 나오죠. 여기서 요 포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가치로 암묵적 비용만 계산하면은 벌 수 있었던 3,600만 원과 이거는 벌 수 있었던 금액이고요. 그리고 본인의 소유 매장을 다른 사람이 임대하여 받을 수 있는 1,000만 원, 3,600에 1,000만 원에 그리고 예금하여 받을 수 있는 이자 수익 600만 원까지 이것이 암묵적 비용이래요. 근데 이 사람의 명시적 비용, 우리 회계학적 이유는 얼마 벌었다고 했지? 4,600만 원 벌었대요. 그래서 이 둘의 관계를 보니까 얼마 차이가 나요? 600만 원 손해를 본 거예요. 라고 경제학적 이윤을 봤을 때는 이 정도 손해를 보는구나 라는 걸로 우리는 이 사람 그러면은 조금 더 벌어야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겠죠. 자, 또한 요 또한이라고 하는 요 표지는 무슨 표지냐면은 내용이 달라진다는 거지. 그치? 내용이 달라져요. 손익분기점도 우리는 생각해야 된대. 근데 손익분기점은 여기까지 정의가 됐지. 총수입과 총비용이 같아 손실도 이익도 발생하지 않는 거. 총수입 그럼 이것도 한번 해볼까? 자, 총수입 마이너스 총비용은 얼마가 돼야 돼? 0원. 그 부분을 우리는 손익분기점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요새 보통 뭐 이렇게 영화의 손익분기점을 넘었냐, 몇만 관객의 손익분기점이다 이런 단어 쓰지 않니? 뭐 이번에 외계인 일부 영화 뭐 나왔는데 망했다면서 손익분기점이 720만인데 애매하게 나왔어? 아니, 내용이 중요해서 끝났어요. 그래? 2010년 그 2부잖아. 가지고 그런 게 어딨어? 아니 영어가 내용 한 산은 넘었으려나 손익분기점? 자, 아무튼 돌아와서 자, 손익분기점은 뭐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고정비와 그리고 요 고정비와 매출액에 대한 변동비인데 고정비란 무엇이다? 이런 것들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금액들 변동비란 무엇이다? 이렇게 재료비에 따라서 변해하는 거. 그럼 오른쪽에 표 나왔으니까 재료비는 무슨 비? 변동비. 나머지는 고정비. 이렇게 우리가 바로 체크를 해줍시다. 어차피 이 문제가 나올 거니까.
자, 여기에 이 조건을 또 도식화해 주세요. 여기다가 총수입이 늘면 혹은 늘거나니까 or 투입된 총 비용이 줄면 손익분기점은 어떻게 된대? 분기점 낮아진다. 이거 항상 경제에서 많이 나오는 패턴이니까 여러분들 정리해야 돼.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끝났지만 이거에 대해서 반대의 상황도 한번 써보세요. 반대의 상황은 어떻게? 손익분기점이 높아지려면 어떤 상황이 있어야 되니? 총수입은 낮아지거나 5월 총 비용은 높아져야 손익분기점이 높아진다라는 것까지. 항상 그에 대한 역까지도 생각을 해주세요. 그래서 손익분기점은 암묵적인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도 정확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윗글의 서술 방식은 전개 방식이니까 찾아주면 돼요. 자, 3번인데 자, 전개 방식 찾기에서는 대응시켜줘야 돼요. 지문에 있는 말로. 자, 경제학적 개념 대응해보자. 지문의 말. 뭐야? 경제학적 개념. 회계학적 이윤 혹은 뭐 경제학적 이윤. 그치? 그런 개념들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구체적인 사례 얘기했니? 누구의 사례야? 최율수의 사례를 들어서 설명했다. 대응되지? 그렇게 해야 답이 찾아지는 거예요. 전개 방식 문제가 원래는 좀 어려운 문제인데 오히려 대응해서 풀어주면 쉽게 풀려요. 자, 기억은 누구? 니은은 뭐고? 기억은 회계학적 이윤. 니은은 누구? 경제학적 이윤. 경제학이 조금 더 넓게 보는 거지 뭐까지 생각하니까 암묵적 비용까지 생각을 하는 거니까 1번부터 바로 판별할까? 자, 총수입의 변화가 없을 때 명시적 비용이 줄면 기억은 늘어난다. 회계학적 비용, 이 기억은 늘어나겠죠? 지워주시고 니은에는 재가족 운영을 위한 직접 소비한 비용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자, 직접 소비한 비용은 뭐예요? 명시적 비용을 얘기한 거죠. 반영되어 있어요. 3번, 자, 기억과 달리 가로쳐줘. 기억과 달리는 나중에 생각하는 거야. 니은에는 암묵적 비용이 반영되어 있다. 당연하네. 니은은 암묵적 비용이 반영되어 있고 기억은 반영되지 않았으니까 얘도 맞는 거. 4번이 좀 까다로웠을 거예요. 4번부터 봅시다. 니은의 이익이 발생할 경우, 자, 이게 이익이래. 니은이 이익이래요. 그럼 왜 기억은 항상 이익일까? 야, 암묵적 비용을 빼서 이익이면 안 뺐으면 더 이익이지 않을까? 그래, 그런 관계. 이거는 관계를 보는 거였어요. 이 둘의 관계를 보면서 풀어줘야 되는 약간의 사고력을 추론을 해야 되는 문제. 자, 5번이 틀렸죠. 여기가 틀렸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이윤을 봐야 되겠죠. 자, 12번 문제도 그러면은 앞에 밑에 이렇게 도식화했던 문제로 바로 풀려요. 바로 풀린다는 얘기는 힌트를 다 줬네. 답이 1번이라는 얘기예요. 왜? 자, 지금 2015년이고 2014년 기준으로 해보자. 자, 2014년 기준으로 재료비가 얼마 들었어? 1,000만 원 들었지? 자, 그럼 우리 연도는 2014에서 2015로 넘어오는 거니까 그러면서 돈이 얼마가 빠졌니? 다른 건 똑같지만 재료비가 마이너스 200만 원이 됐죠. 그럼 자, 재료비가 마이너스 200만 원 됐다. 변동비가 줄었다. 총비용은 어떻게 됐니? 줄은 거지. 총비용이 줄었으면 손익분기점은 낮아져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어? 잘못 설명했지? 여기 많이 틀렸더라고. 이거 많이 틀린 이유는 도식화 안 해줘서 틀린 거야. 명확해. 이거 도식화만 했으면은 바로 보이는 건데, 그치? 자, 넘어가서. (13번) 문제 보십시다. 13번 문제가 표현법 찾기예요. 그렇죠? 자, 이 표현법을 한번 찾아볼까? 그럼 표현법에 해당하는 개념어만 우리 먼저 밑줄 칩시다. 자, 1번 선택지에서는 뭘 밑줄 쳐야 되니? 색채 이미지가 뭔지 봐야 돼. 두 번째는요. 시의 대상에 인격을 부여하는 게 무슨 표현법이야? 의인법.
자, 3번은 상승 이미지, 4번은 하강, 여기는 하강 이미지. 또 영탄적 표현, 5번은 수미상관. 자, 이렇게 밑줄 치면은 뭘 찾기가 제일 편할까? 이거 찾기 문제예요. 찾으면 답이네. 수미상관 좀 편하지 않아? 이거 그냥 보이지 않아? 수미상관인지 아닌지? 왜? 위, 아래를 보면 되니까. 위와 아래를 보니까 비슷해? 아니, 전혀 다른데? 위와 아래를 보니까 비슷해? 전혀 다른데? 그러면 수미상관은 없어. 지워줘야 되고. 자, 영탄법도 그러면 어떻게 찾아야 되니? 영탄법은. 영탄법 찾는 방법. 느낌표를 찾거나 혹은 감탄사를 찾거나 혹은 감탄형 어미. 종결 어미를 찾으면 되겠네. 자, 느낌표와 감탄형 종결 어미는 문장이 앞에 있어요? 뒤에 있어요? 뒷부분에 나오겠지. 또 감탄사는 주로 앞에 나오겠지. 그럼 빨리 한번 볼 거야. 다와 나는 모두 영탄적 표현인 건지. 오와. 여기 있다. 좋구나. 이건 하나 나왔네. 근데 밑에 나는요. 읽으신다, 읽으이다, 없다, 다. 감탄사도 있나? 이런 것들이 있나? 없죠. 자, 이렇게 찾는 거예요. 이거 찾는 연습하면 돼. 이것도 틀렸네요. 그쵸? 나가 없으니까. 자, 상승 이미지고 하강 이미지고 이것도 생각해 볼까? 가는 상승 이미지야? 쓸쓸하다. 아닌 것 같아요. 그쵸? 상승 이미지가 있나? 올라가는 느낌이 있나? 없네요. 지워주시고. 자, 대상에게 인격을 부여했는지 아니면 색채 이미지를 활용한 건지 어떤 게 더 찾기 편하니? 여러분들 느낌에는. 어떤 게 찾기 편해? 자, 의인법 찾기 편하니? 여기 물어보는 거야. 의인법 찾기 편해? 더 빨리 찾아줄 수 있는 걸로 찾아주라. 의인화가 생각보다 찾기 힘들지 않아? 그러면은 1번으로 찾아봐. 색채 이미지. 자, 가는, 자, 일단 지워주고, 색채 이미지를 활용했대. 색채 이미지 여기서 나왔나? 밥? 흰밥. 밥이라고 하는 이 하얀 색깔 그 흰밥을 이렇게 우리는 떠올리게 되지. 색채 이미지는요, 좀 달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색채어와 색채 이미지는 다른 거예요. 색채어는 실제 우리 색깔을 얘기하는 거고, 선생님 이거는 그러면 흰이라고 했으니까 색깔 아니에요? 아니, 근데 우리는 이 흰밥이라고 하는 밥이 떠오르잖아. 그치? 색채 이미지는요, 연상되는 그것을 떠올릴 때 우리는 색채 이미지라고 얘기를 해요. 하얗게 수북 감긴 밥을 떠올리게 되죠. 어디? 휘어졌다? 휘어진 거는 색채어지. 하얘진 거니까. 또 여기도 볼까? 모래톱에서. 모래톱은 얘들아 무슨 색깔이 생각이 나니? 모래사장. 무슨 색깔이니? 나 얼마 전에 속초 갔다 왔지롱. 모래사장 밟았지롱. 그때 모래는 무슨 색깔? 갔다 왔다고. 모래사장은 무슨 색깔이 생각드니? 갈색 혹은 황토색, 뭐 노란색 이런 느낌이 들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색깔이 뭔가 떠올릴 때 우리는 색채 이미지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 부분 그렇게 찾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찾았으면은 의의나 찾아야 될까? 아니야, 찾기 힘들어. 그래서 나중에 시를 독해하면서 읽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때는. 보자. 14번 문제는 답이 4번인데 이것도 중요해요. 시를 읽을 때 이 부분이 주제적인 느낌에서 주제적인 측면에서 우리 주제 찾는 건 이따가 하나 연습할 건데 주제는 항상 시의 상황 속에서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그리고 느껴지는 배경 속에서 화자의 정서와 태도를 찾아주면 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시하고 하는 거는 서정 잘 되니까. 서정이라는 거는 정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정서만 찾아주면 되는데 사실 이 정서를 찾아줄 때 어떤 상황 속에서 느껴지는 정서인지도 중요해서 상황도 찾아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정서를 찾을 때는 너무 어렵게 찾지 마.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거 찾아주면 되겠지? 그럼 자, 이거는 긍정의 정서인지 부정의 정서인지 혹은 긍정의 상황인지 부정의 상황인지 찾아보자. 자, 우리는 가난해도 서럽지 않대. 상황은 안 좋지만 서럽지 않다. 긍정. 자, 우리는 외로워할 까닭도 없다. 외롭지 않다는 거다. 긍정. 우리는 누구 하나 부럽지도 않대. 긍정. 이런 느낌 안 되니? 이런 느낌이잖아. 이게 독해야. 뭘 어렵게 생각해. 근데 D는 뭐라고 설명했어? 부정적 표현을 활용하여. 그래, 부정적 표현을 활용한 거 맞지만 현실과 이상의 괴리라는 단어 우리는 알아야죠. 괴리라는 게 뭐니? 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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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단어니? 괴리? 거리감. 그러면은 이상과 현실이 뭔가 거리가 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아니야. 거리가 있다라는 거는 좋은 느낌인데 긍정의 느낌인데 이거 어떻게 괴리감이라고 해석을 해? 그렇죠? 왜냐면 시의 독해를 하는 수준이요. 요새 요 정도밖에 안 나와요. 모의고사에서. 이제 요 정도로만 그냥 풀린다니까. 막 시를 막 명확하게 알아서 풀고 그런 거는 옛날 버전. 학교에서 문학 우리 열심히 1학기 때 광동고 같은 경우는 또 경민고 같은 경우는 했겠지만 앞으로 이제 의고는 2학기 때 경민고도 2학기 때 문학을 또 하겠지만 학교에서 하는 문학은 거의 뭐 우리가 막 외우다시피 하는 문학이잖아. 사실 그게 이제 수능형 문학은 아니죠. 그렇죠? 모의고사형은 아니죠. 일단 여기까지 잠깐 하고요. 제가 프린트 드릴게요. 프린트 이어서 한번 해봅시다. 같이 읽을게요.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자, 시를 독해할 때 뭐 제목 보고 음지의 꽃? 뭘 표현한 거지? 한번 또 여러 가지 연상할 수도 있겠지. 모르겠어. 제목만 보면 아직 모르겠어. 그러면은 자, 시의 주제는 어떻게 찾으라고요? 상황과 배경 속에서 느껴지는 저와 태도.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내용을 이렇게 읽으면서 상황이 어떤지 혹은 정서가 어떤지 찾아보라는 얘기예요. 한번 읽어볼까? 자, 우리는 썩어가는 참나무 때에 썩는다라는 느낌을 보고 좋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없겠지? 부정적인 상황인 것 같아. 혹은 슬픈 상황인 것 같아. 안 그래도 또 슬픔이라고 얘기를 했네. 해역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해석되니? 마땅히 해야 하는 것에 어긋나다라고 했으니까 부정적인 단어겠네요. 그럼 지금 이때는 부정적인 상황인 거야. 상황 자체가 부정적인 느낌이구나. 이런 느낌들이 들죠. 그나마 이 사람들, 이 나무들은 뭐 하고 있었어? 서로에서 기댄 채 겨울을 나고 있대. 이때 겨울은 또 부정적인 상황을 난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고 그나마 기대고 있대. 서로 의지한 채. 이것을 이겨내려고 의지하는 그런 느낌은 들죠. 근데 여전히 이 나무들은 극복은 되지 않았어요. 왜? 썩어가고 있으니까. 그리고 바람이 어떻게 하고 있니? 더 우리를 흔들고 있대요. 자, 바람이 불어서 우리를 흔든다라는 얘기는 좋은 느낌이야. 부정적인 느낌이야. 부정이잖아. 그냥 좋다 싫다로 빨리 구분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때 바람의 기능은 우리를 더 상황을 악화시키는 존재겠네요. 그래서 소재의 기능이나 뭐 역할 이런 거 찾는 건 조금 뒤에 해도 괜찮아요. 자, 그런데 잠자던 홀씨들이 일어났는데 씨앗이 갑자기 일어났어. 홀씨. 하나의 그 씨앗들이 일어나 우리 몸에 뚫렸던 상처에서 버섯이 피어난다. 피어난다라는 느낌. 어떤 느낌이니 이거는? 씨가 버섯이 돼서 피어난다. 여기에 이 의미가 어떤 생명이 생기는 그런 느낌이죠. 생명력을 하나 추가되는 느낌이죠. 그럼 생명력이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긍정과 부정 쪽에서 어디에 좀 위치해 줄 수 있을까? 생명이 생기는 거. 이런 상처에서 생명이 생기는 거. 긍정 쪽에 넣을래? 부정 쪽에 넣을래? 모르겠어? 생명은 좋은 거 아니야? 긍정의 느낌. 왜 긍정의 느낌이라고 얘기했냐면 뒤에서 뭐라고 얘기했어? 황홀하다라고 했잖아. 황홀하다는 표현은 무슨 감정? 좋은 감정. 자, 음지의 꽃. 자, 이때 제목이 음지의 꽃이죠. 그럼 이때 꽃은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버섯을 얘기하는 거죠. 이 버섯에 대해서 이렇게 황홀하다라고 얘기한 거구나. 왜? 버섯은 어디서 자라니? 우리 이제 배경지식 동원해보자. 이런 썩어가는 나무 속에서도 버섯은 잘 자라죠. 그래서 우리는 썩어가지만 부정적인 상황이지만 너는 누구? 버섯은 너는 피어나서
그 고통의 순간에 멈추게 하는구나. 이거 무슨 법? 영탄법까지 쓰이면서 그 대상을 긍정시키고 있는 거죠. 오 버섯이여 감탄사 영탄법 그대로 쓰이면서 버섯이여 감탄형 어미. 이건 감탄형 어미가 아니라 호격조사다. 그치? 호격조사다. 누군가를 부를 때 그 부르는 것도 영탄법이니까. 뿌리 없는 너의 도끼로 채우는구나. 영탄법. 근데 이때 도끼는 진짜 우리 독을 얘기한 걸까? 포이즌을 얘기한 걸까? 진짜 독일까? 이때 도끼는 뭐라고 해석할 수 있을까? 어떤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걸까? 이 버섯은 생명력이고 그 생명에 대한 어떤 의지 정도로 우리가 읽으면 되겠죠. 그렇죠? 그렸을 때 11번 문제도 바로 한번 풀어봅시다. 11번 문제 시간 드릴게요. 번 문제를 풀어보세요. 이렇게 해석될 가능성이 없는 걸 찾는 거예요. 이런 줄기에 비추어서 상황과 배경 속에서 정서를 느낀 다음에 이 속에서 우리가 느껴지지 않는 건 이거는 이렇게 해석될 수 없는 것 같은데 찾았으면 나 한 번씩만 봐줄래? 찾은 사람만? 어렵니? 됐어? 몇 번으로 갔어? 얘기 못하겠구나. 1번이야? 1번은 맞죠. 슬픔으로 겪는 공간이니까. 2번은요? 그래도 의지하고 있죠. 그렇죠? 그 의지하면서 우리가 겨울을 보내고 있죠. 3번도 잠자던 홀씨들은 희망을 갖게 하는 생명력을 갖게 하는 그런 존재고 4번도 황홀하다라고 하는 그 생명이고 5번이 틀렸는데 5번은 왜 틀렸니? 자, 너의 의지라고 해석하는 거 맞다며. 근데 앞부분이 틀렸지. 너는 어떤 사람이야? 생명력을 상실한 너라고 해석할 수가 없겠지. 생명력이 있는 애잖아, 얘들. 이런 곳에서도 생명이 피어난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생각해보면 버섯은 뿌리가 있니? 없지? 뿌리 없는 균사체잖아. 그치? 그래서 5번이에요. 적절하지 않은 거는. 그렇게 찾아주시면 되고요. 표현법 문제는 이따가 할 거고, 자, 밑에 12번 문제도 바로 한번 해보자. 자, 주제를 찾을 거예요. 상황과 그리고 정서 빨리 느껴봅시다. 겨울 바다에 갔는데 미지의 새 보고 싶던 새들은 죽고 없었대. 내가 보고 싶었는데 죽고 없었대. 자, 느껴지는 정서 긍정, 부정. 부정. 자, 그대 생각을 했는데도 매운 해풍 때문에 진실마저 눈물도 얼어버렸대. 긍정, 부정. 네 생각도 안 나. 뭔가 생각이 제대로 안 나는 느낌이야. 자, 그러니까 내 감정이 표현됐네요. 허무하대. 그래서 허무에 불이 있고 물이랑 이 불 붙어 있었네라는 거는 무슨 말일까? 그럼 이거는 우리가 또 문학적 상상력을 약간 동원을 해야 되겠죠? 이 사람은 어디에 가 있었어? 겨울바다에 갔어요. 근데 거기서 느껴지는 어떤 허무한 감정들이 서로 막 뒤섞여 있는 느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처리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은 느끼는 게 나를 가르치는 건 언제나 시간이었대. 여기서 이제 뭔가 깨달음을 느끼죠. 시상이 전환되는 느낌이에요. 끄덕인다, 끄덕인다 이런 행동들, 이런 태도들은 뭐야? 끄덕이는 거. 우리 언제 끄덕이니? 언제 끄덕여? 동건아 언제 끄덕여? 응? 지금 막 끄덕였잖아. 언제 끄덕여? 끄덕끄덕? 지환은 언제 하는 거야? 끄덕이는 거. 뭔가 알았을 때 얘들아 아는 태도잖아. 인지하는 태도잖아. 혹은 이해하는 거. 그래 받아들이는 거잖아. 이 사람은 뭔가 깨달음을 얻는 거지. 그런 태도들. 그럼 자 이렇게 시간에 대해서 끄덕인다. 그렇게 느꼈구나. 뭔가 긍정의 느낌으로 전환이 되면서 왜 상황은 부정적이었지만 너무 상황이 부정적이었지만 그래도 긍정의 느낌을 받으면서 자 남은 날은 적지만 제가 여기와 한 번만 해석할게요. 기도를 끝낸 다음 더욱 뜨거운 기도 문이 열리는 그런 영혼을 갖게 하소서라고 할 때 이런 표현을 우리는 조금 어려운 말로 희구적 표현이라고 해요. 희구.
그러니까 갑자기 희구라는 단어가 나올 수도 있어서 어휘 공부하자는 거예요. 희구 무슨 말일까? 희자가 희망하는 거예요. 바라는 거예요. 구는 구하다. 내가 희망하고 구하고 바라는 거예요. 바라다 또는 구하고 싶은 거. 그냥 소원하는 거지, 희망하는 거지. 그럼 그 말인 즉슨 지금 이 사람한테 그럼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현재 이 사람한테 있어, 아니면 현재 이 사람이 가지고 있으니까 바라고 있는 거니? 아니야, 없기 때문에. 소유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하고 바라는 거죠. 이런 표현이 중요한 게 여기 이렇게 이어져서 그래요. 4번에서. 자, 4번은 조금 이따 설명할 거고 마지막 년 봅시다. 자, 겨울바다에 가지 인고라는 단어는 뭐니? 의고 옆에 인고인가? 아, 인고 무슨 단어야? 참는다, 인내한다, 고통을 참는 거. 그 물이 수심 속에 기둥을 이루었네. 인고, 인내하는 의지 이런 정도로 우리는 해석하면 되겠죠. 그러고 보니까 이거는 앞과 뒤가 비슷한 구조죠. 겨울바다에 가보았지, 뭐뭐 했네. 겨울바다에 가보았지, 뭐뭐 했네. 자, 이때는 우리가 무슨 상관? 수미 상관. 이런 것까지도 찾아주면은 자, 12번 문제로 갑시다. 왜 답이 4번일까? 한 글자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삶의 유한성을 극복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야, 극복한 모습이야, 이거? 극복했다는 건 결과값으로 나한테 지금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이 사람 지금 없어. 없기 때문에 바라고 있는 거야. 그래서 X. 그리고 또 삶의 유한성 이것까지도 태클을 걸 수는 있어요. 삶의 유한성에 대한 극복이라고 보기는 힘들고 또 극복한 것도 아니야. 심지어. 그걸 바랄 뿐이지. 그러니까 이런 한 글자 때문에 우리가 틀려지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자, 위에 가서 10번 문제 한번 찾아봅시다. 10번 문제는 바로 찾을 거예요. 몇 번? 자, 1번인데 영탄적 표현 우리 아까 영타법 우리 찾는 거 찾았었죠. 근데 중요한 거 예찬이라는 단어 뭐니? 예찬. 예찬도 우리 어휘 처리해줘야 돼. 예찬. 이거 좋다. 는 칭찬해주는 거. 누굴 지금 칭찬하고 있었어? 그래, 버섯 칭찬하고 있었잖아. 영탄법 하면서. 그래서 항상 여기서 표현법과 그것이 갖는 효과까지도 우리는 생각을 해서 문제를 풀어줄 것. 그렇게 하면 답은 쉽게 보여요. 알겠죠? 다른 것들은 아닌데 3번도 한번 봅시다. 3번. 과거형 진술은 어떻게 찾아야 돼? 과거형 진술. 뭐뭐 했다, 또는 뭐뭐 했었다, 뭐뭐 하였다 이런 선어말 어미로 찾아줘야 되지. 그러니까 종결 어미 부분만 보면 돼요. 종결 어미를 한번 볼까? 한다, 하는구나, 하는구나. 과거야? 아니지, 이건 현재지. 그래서 답이 될 수 없을 거고 여기서는 현재가 드러났고요. 답은 1번으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합시다. 자, 비제 찾는 거는 이 정도예요. 별로 어렵지 않을 거야. 그 주제를 찾아야 문제가 잘 풀려요.